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점심때는 송추 계곡 가서 평양냉면을 먹고 왔어요. 거기 평양면옥이라고 있어요. 거기 송추 아이스 나오면 그 닭꽝냉면이라고 정확한 이름은 꽝냉면이에요. 꽝고기로 이제 국물을 낸 거죠. 네. 송추 아이스 나오자마자 바로 있는데 이전했더라고요. 의정부 쪽으로 좀 가는 길로 한 1km 좀 더 가면 새로운 신사옥으로 이전했습니다. 평양면옥. 제가 뭐 맛있는 집으로 좀 추천을 드릴 수도 있는 집이에요. 거기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냉면 한 그릇이라도 공짜로 얻어먹을 일은 없는 거고요. 오늘 이제 여름 휴가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주 한가롭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규 엑스A X350을 타고 8기통 영국 94년도 미국 올림픽 미국 월드컵 된 것 같아요. 예. 어저께는 빨간, 분홍색 같은 거였죠? 디자인이 똑같죠, 여기? 예. 3사자 있고. 예, 블루. 이것도 이제 어웨이 젖지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홈앤 어웨이가 있잖아요. 예. 어웨이 젖지. 월드컵 때는 보통 이제 하고, 국가대표도 이제 보면은, 홈 경기할 때 입는 옷하고 어웨이 때 입는 옷이 틀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에 흰 거 입거나 이러면 홈이고 빨간색이라든지 이제 이 파란색을 입으면 이제 어웨이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영국 젖지는 좀 종류도 많고 디자인 독특합니다. 이런데 이렇게 문양도 그렇고 이런데 무슨 웬만한 사람들이 보면은 사실은 약간 좀 전원일기의 일용이가 되는 거죠. 잘못 입으면 응삼이나 전문 문양 정도가 되니까 이제 요걸 입어도 그 정도 이제 망가지진 않는 겁니다. 자, 오늘 할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요즘 돈 얘기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쟁 얘기도 하고 어제는 사실 재밌는 얘기 좀 했죠. 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폭락의 이유는 뭐냐 얘기도 좀 했었고, 그리고 재헌절 관련돼서 대한민국 헌법과 미국 헌법의 차이를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헌법의 목적, 진정한 목적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얘기를 해놓고 나서 보니까 참 그래도 학교 헛다닌 것 같지 않더라고요. 예, 제 얘기 잘했습니다. 윤석열 반등 지지율 폭락은 저희 아버님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생각나시면 한번 보시고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얘기는 표지에 써놨지만 매매 타이밍은 하나님도 모른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써놨는데, 즉 말하자면 이제 언제 반등하느냐는 누구도 모르냐는 거죠. 예. 지난번 코로나 사태 때 1350까지 지수가 코스피가 떨어졌죠. 1350으로 떨어졌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5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코로나인데 다 봉쇄되는데 기업이고 뭐고 다 끝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됐는데 이상하게 V자로 반등하더니 나중에는 떨어지기 이전보다 폭락하기 이전 지수보다 더 올라갔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증시든 경제는 센서블한 게 아니라 참 세비지한 것 같아요. 인세인이죠. 세인이 아니라 인세인.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인세인. 말하자면 세비지나 인세인.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즉 말하자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함이 결국은 경제에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자유시장 경제에서 상식적인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상식적인 사람이 돈을 벌죠. 근데 상식적인 판단으로 매매 타이밍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죠. 예. 이럴 때 다르고 저럴 땐 저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사람이든 비상식적인 사람이든 개별 단타 탑 트레이딩으로 돈을 버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물론 뭐 데이 트레이더 중에서는 뭐 늘 그걸로 이제 월 1,000만 원씩 버시는 분들은 많지만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사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자기 본업에 충실할 수가 없고, 본업이 그거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등은 언젠지 누구도 몰라요. 사실은 뭐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뭘 얘기하려고 지금 이러느냐. 정황을 보는 거죠. 정황. 그러니까 어떤 정황. 내가 지금 여기서 이 타이밍에 들어가서 사더라도 더 떨어지더라도 결국은 뭐 몇 개월 후에는 오른다. 그러니까 이게 상승이라는 예측이 명확할 때, 지금 비가 오지만 뭐 언젠가는 맑을 날이 온다는 것이 명확할 때, 예를 들면 뭐 40일간 비가 왔어요. 내일도 비가 올 거야. 모레도 비가 올 것 같아. 근데 보통 우리가 40일 정도 비가 오면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왜냐면 뭐 비라는 것도 뭐 한도가 있는 것이고 공기 중에 수증기라는 것도 한도가 있을 텐데, 어떻게 뭐 40일간 비가 왔는데 40일 동안 비가 왔으니까 내일도 올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죠. 예, 근데 내일도 모레도 비는 오겠지만 언젠가는 비가 그칠 수밖에 없고, 그 이유는 어마어마한 가뭄이 올 것이다 또는 어마어마한 무더위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계신 분들은, 데이 트레이더 같은 분들은 뭐 폭락장이든 폭등장이든 다 돈 벌어요. 예, 그분들은 뭐 폭락장에서도 돈 버는 방법을 아는 거고 폭등장에서도 돈 버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되는 사람들은 폭락장이든 폭등장이든 데이 트레이드 제대로 잘못했다 그러면 맨날 잃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아는 사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워런 버핏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마이 현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분들이 단타를 쳤으면 뭐 현인이라고 그랬겠습니까? 뭔가 오랫동안 이제 보유하고, 자산을 저번에 말씀드렸죠. 자산은 보유하는 개념으로 생각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뭔가 자산에 대한 보유에 대한 목적, 그리고 그 자산 보유에 대해서 의미를 두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본인을, 어떤 러터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인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운에 맡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운에 맡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저는 자기의 운명이나 자기의 인생을 그 운에 맡긴다는 것은 참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개연성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은 곳에 맡기는 겁니다. 개연성. 10번 던지고 20번 던지면 비율이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1번, 2번, 3번, 5번, 6번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인간이라는 어떤 그 한정된 생태계, 한정된 생태계 안에서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우의 수가 정해져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의 본인의 어떤 모든 인생의 어떤 폴춘을 몰빵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건 개연성이 아닌 거죠. 왜? 이번 판과 다음 판에 모든 걸 끝내버리면 그 확률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트라이를 많이 해야 돼요. 트라이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트라이를 많이 해야 일반적인 비율의 승리의 비율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런 말 하잖아요. 3할을 치기 위해서는 타석을 많이 쳐야 돼요. 우리가 3할 타자가 되고 4할 타자가 되는 방법은 자기가 컨디션이 좋을 때만 나와서 치는 타자가 아니라, 자기가 컨디션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최대한 많은 타석을, 규정 타석 이상으로 타석을 출전하는 선수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타율이 높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나마. 그래서 본인이 뭔가 이렇게 운이 좋을 것 같을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타율이 좋아질 수가 없다 그래요. 제 말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단 대타자가 되거나 대선수가 되려면 축구든 야구든 출전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출전을 많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경제적인 거나 자산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뭘 의미하냐면 자산을 여러 가지를 보유하는 거하고 자산을 오래 보유하는 거를 두 가지로 의미해요. 우리가 많은 트라이를 한다는 것은 시간을 많이 롱타임으로 가져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자산을 여러 가지로 배분을 해서 소위 얘기해서 이제 플락츄레이션을 좀 줄여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자산이고 내가 한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한두 자산은 폭등을 합니다. 그 이유는 누구도 몰라요. 갑자기 뭐 어떤 전쟁이 날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무슨 뭐 유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마이너스 35%가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산을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중에 한두 개 정도가 폭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냥 럭키인 거예요. 럭키. 인생의 럭키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내가 인생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할 그런 럭키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자산을 여러 가지로 놔두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그림을 산다든지 뭐 가상화폐를 산다든지 뭐 자동차를 산다든지.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는 클래식카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클래식카는 단종이 되고 클래식 스포츠카는 단종이 되는데 나중에 한 30년, 40년 되면 그 자체가 골동품이 돼요. 네. 제값을 받는 이상으로 어떤 것으로 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샀던 금액보다 훨씬 더 가격이 비싸집니다. 왜? 원자재 값이 계속 오르니까. 그리고 인건비가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옛날에 샀던 가격보다 어떤 제조업, 소위 얘기해서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때 만들어진 사람들이 그 똑같은 임금으로 앞으로 그 차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차에 들어가는, 예를 들면 제가 갖고 있는 제고 X350 8기통짜리는 안에 호두나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프레임이 자체가 알루미늄으로, 그리고 8기통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단가가 많이 들어가죠. 근데 그걸 만드는 근로자나 그걸 만들려고 하는 원자재가 나중에 뭐 30년이 지났을 때 똑같은 가격으로 그 차를 만들 수 있느냐? 못 만드는 거예요. 네. 그때는 뭐 예를 들면 뭐 인건비가 엄청나게 올라 있겠죠. 그러면 이제 차량 가격이 오르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차 자체의 가치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자동차를, 제가 그래서 이제 자동차도 이제 희귀한 것, 희소성이 있는 걸 사라는 것도 그런 거였던 거죠. 아무튼 뭐 원래는 그런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0이 넘어서 은퇴할 생각으로 했는데, 아무튼 뭐 뭐든지 희귀한 것을 사면은 그것도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희귀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걸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좀 제가 좀 요거 하나는 좀 당부드리는 게, 금리가 이제 인상이 되면 부동산이 상당히 이제 침체가 될 겁니다. 뭐 10중 8구예요. 일단은 빚내서 집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수요자는 적고 이제 매도자는 많겠죠. 매도자가 이제 많아지고 수요자는 적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려면 무조건 수요자가 많아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재산세 받아보시면 아셨겠지만 웬만한 집에서는 재산세가 아마 자기 집이 강남 정도에 있으면 월 100만 원 월세 내고 사는 거랑 똑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좀 비싼 집은 아마 월 200만 원 정도의 내가 월세 같은 를 내고 지금 사는구나. 왜냐면 한 상당히 나왔을 거예요. 월로 따지면 한 200만 원 정도로 이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비싼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느낌이, 이게 이제 내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다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좀 아니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갈 공산이 크죠. 그래서 부동산은 상당히 지금 약간 어느 정도 떨어지진 않아요. 부동산은 침체가 될 겁니다. 근데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이제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이유가 우리가 30대들, 지금 30대들, 그러니까 경제적 능력이 갖고 연봉이 높았던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를 들어갔던 연봉 5천부터 시작했던 이 30대들이 강력한 구매력과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신용으로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신용대출을 할 수 있었어요. 연봉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용지수가 좋다 보니까 그 고용지수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부동산을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30대들이 이제 40대가 되어 갈 것이고, 이제 새로운 이제 20대들이 30대가 될 때는 이 30대들은 지금 이제 본인들이 닥쳐 있는 이 시대를 봤을 때 부동산이라는 것에 대한 매력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미 산 사람들은 뭐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 옛날도 그렇지만 이 세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70년대들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또 60년대들은 부동산을 안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 세대 때 부동산이 뭔가 좀 재미가 없었던 사람들은, 그 세대 80년대 학번들은 부동산을 가지지 않은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또 70년대 학번들은 부동산을 가진 경우가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부동산 돈을 벌 때고 재미를 볼 때니까 그때. 그래서 그 시대가 그런 시대인 사람들은 또 그거를 본인들의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대들이 이제 나와서 직장 들어가서 지금 뭐 연봉 5천부터 시작하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뭐 SK, 뭐 S-오일이나 뭐 이런 데 취직을 해가지고 내가 집을 살 것인지라고 했을 때 집을 살린다는 생각 안 하고 아마 다른 대체 투자를, 얼터너티브를 할 생각이 가장 많고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주식 또는 다른 어떤 투자자, 뭐 메타버스라거나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공산이 상당히 크다. 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주식이라든지 가상화폐 쪽, 특히 가상화폐 쪽이 저는 왠지 고금리 시대 때는 가상화폐 쪽으로 갈 공산이 되게 크지 않겠느냐. 특히 20, 30대 때 이제 부동산 취득을 포기한 사람들의 왕성한 구매력이 결국은 가상화폐 쪽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제 예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가 지금 보니까 이더리움도 최저가에 지금 한 30% 올랐는데 벌써 뭐 10억 넣었으면 33억 번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주식도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이런데, 그러니까 주식도 여러 가지가 다 이제 구분이 되고 정리가 되고 가장 대표적인 주식만 이제 아마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뭐 2차전지라든지 또는 반도체주는 그냥 앞으로 계속 오르고 한 10만 원까지 오를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때가 온 것 같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상화폐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된, 이더리움이 이제 메타버스에서 상당히 그 쓰임새가 많은 가상화폐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상당히 좋을 거고, 또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화폐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한번 유심히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제 또 색다른 어떤 방송국을 입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좀 금융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정리가 된다는 것은 이제 불확실성이 없어진 거죠. 이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다 정해졌어요. 금리 상대가 높을 것이고, 그럼 이제 신용대출 받아서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고, 신용도 거의 바닥이 났대요, 지금. 이제 신용은 거의 이제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알고 계셔서, 향후의 경제, 금융 상황을, 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그 매매, 그리고 그 자산 부유에 대해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